네, 글로벌 핫이슈 시간입니다. 지난 주말 어떤 뉴스들이 시장에 영향을 미쳤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 시간 이투데이 민태성 부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부장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소식들 짚어보기 전에 먼저 헤드라인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상황이 시장 전망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실업률은 시장의 예상을 깨고 4년 저점으로 내려갔는데요. 미국 노동부는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5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7.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제조업 지표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4월 ISM 서비스 지수는 53.1로 전망치 54를 밑돌았고 세금 인상과 시퀘스터 여파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4월 고용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월 증시는 신중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오는 10일 시카고에서 강연을 갖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내용들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욕 증시 주요 지수 사상 최고 행진을 펼쳤는데요. 네. 자, 민 부장님, 고용 지표가 예상보다 호전됐다면서요? 네, 지난주에 지표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고용 보고서가 공개가 됐습니다. 노동부에 따르면 4월 비농업 부문의 고용은 16만 5천 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예상치가 14만 명이었는데 예상보다 좋았고요. 실업률은 7.5%로 전월 대비 0.1%포인트 낮아졌습니다. 2008년 12월 이후에 가장 낮은 수준이 되겠는데요. 월간의 고용지표에 대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내놓고 있습니다. 캐피탈 이코노믹스는 지표 결과가 긍정적이다라고 평가했고 연방정부 예산 삭감에 따른 부정적인 영향은 제한적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시간당 임금이 증가한 것도 좀 주목이 되는데요. 소비 지출 개선이 좀 기대가 된다고요. 네, 시간당 임금은 전월 대비 0.2% 전년 동기와 비교한다면 1.9% 인상됐습니다. 2월과 3월 고용자 수가 앞서 발표된 것보다 11만 4천 명 정도 증가폭이 늘었고요. 미국 경제 개선 기대감 역시 커진 것으로 보이는데 최근 소매 매출과 내구재 주문 지표가 부진한 것은 3월에 예년보다 추웠던 날씨 탓이다라는 평가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네, 제조업 채용이 부진했다는 점 사실 다소 부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대신 서비스업 쪽에서 고용이 집중이 됐다면서요? 네, 4월 달에 소매업체의 채용이 2만 9,300명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기업 서비스 부분에서 7만 3천 명, 헬스케어가 2만 6,100명이 늘었고요. 제조업 부분의 고용은 정체됐다는 것이 부담이 됐습니다. 건설업이 6천 명 줄었고요. 광산업 또한 3천 명 채용은 줄었습니다. 서비스 부문에서도 임시직이 크게 늘어나는 것은 좀 부정적이다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하고 있는데 4월 달에 파트타임의 고용은 27만 8천 명 늘어서 790만 명에 달했습니다. 네, 그리고 제조업 지표도 기대에 미치지 못했는데 이 공장 주문 쪽이 좀 감소했다고요? 네, 상무부가 공개한 3월 공장 주문은 기대에 미치지 못했습니다. 전월과 비교한다면 4% 줄었는데 전망치가 마이너스 2.9%였다는 점을 감안해 본다면 예상보다 상당히 좋지 않은 지표가 되겠고요. 지난해 8월 이후에 최대폭으로 줄었습니다. 세금 인상이라든가 시퀘스터 여파가 작용한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유럽과 아시아 지역에서의 경기가 부진했다는 것도 부담이 됐고요. 4월 달에 ISM 서비스업 지수 또한 53.1을 기록을 해서 전망치인 54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네, 경기 전망은 여전히 좀 분분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네. 연준의 통화 정책에는 큰 영향이 미치지 않을 것 같네요. 네,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에는 4월 고용 지표는 전반적으로 개선됐다라는 평가를 내놨는데요. 다음 분기에는 다시 악화할 수 있다라는 신중론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또 시퀘스터 여파가 본격적으로 나타난다면 지표에 악영향을 미치고 2분기 성장률 전망에도 여전히 신중한 입장을 밝혔는데 고용지표 개선은 연준의 자산 매입 확대 가능성을 축소시키는 재료가 될 수가 있지만 4월 지표만으로 통화정책이 변경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골드만삭스는 밝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 메릴린치 역시 연준은 전망이 여전히 불확실해서 관망세를 취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이제 미국 증시 얘기 좀 해보죠. 지난주 이제 랠리를 좀 계속 펼치고 있는데 이번 주 어떻게 전망되고 있습니까? 네, 지난주에 주요 지수가 일제히 사상 최고 행진을 펼쳤습니다. 이번 주 전망에 대해서는 여전히 좀 신중론과 낙관론이 공존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난주에 주요 지수 흐름을 살펴보면 다우지수가 1.8%, S&P 500이 2%, 나스닥은 3% 가까이 올랐습니다. S&P 500 지수가 1600선을 넘어섰고요. 다우지수 또한 장중에 1만 5천 선을 넘어서는 등 주요 저항선을 돌파하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도 커졌다는 것이 월가의 중론이 되겠습니다. 5월에 급락선이 더 이상 먹히지 않을 가능성에도 주목하고 있는데 지난 3년 동안의 S&P 500 지수는 5월에만 5% 이상 하락한 바 있습니다.
또 4월 고용지표가 호전되면서 5월 증시 전반에도 여전히 낙관론이 대두되고 있다는 점 감안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주에 경제지표 발표 일정은 그리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주요 이슈로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네, 이번 주에는 연준의 주요 정책 당국자들의 발언에 주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카고 연방준비위원회의 컨퍼런스가 개최되는데요. 8일에는 제레미 스테인 연준 상임이사가 전설을 갖고요. 10일에는 벤 버냉키 연준 의장과 함께 찰스 에반스 시카고 연은 총재가 참석할 예정입니다. 주요 지표로는 7일에 3월 소비자 신율 공개되고요. 9일에는 3월 도매 재고와 함께 10일에는 4월 재정 수지가 발표될 예정입니다. 주요 실적 발표 기업으로는 7일 디즈니와 함께 8일 웬디스, 9일에는 프라이스라인닷컴의 실적 결과에 주목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유럽 쪽으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만큼이나 유럽 증시도 상승 랠리를 좀 이어갔는데요. 독일 증시가 또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고요? 네, 유럽의 주요 지수 역시 오름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영국 증시가 지난 주말에 0.94% 올랐고요. 프랑스 증시가 1.4%, 독일 증시가 2.02% 뛰었습니다. UPS의 주가가 8% 급등했는데 어닝 서프라이즈는 줄였다라는 부분이 호재가 됐습니다. BP의 주가 또한 8.1% 올랐고요. LNG 같은 생산 증가로 실적 개선 상회했다는 소식이 호재가 됐습니다. EU가 유로존의 올해 GDP 성장률을 전망치를 기존 마이너스 0.3에서 0.4%로 하향 조정한 것은 시장에 부담이 되게 됐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상품 시장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네, 주요 상품 가격은 혼조세를 연출했습니다. 국제유가는 강세로 장을 마감했는데요. 금값은 내림세를 면치 못했고요. 유가는 배럴당 1.72% 오른 95.61달러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금값은 0.23% 내려서 온스당 1664.205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네, 부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글로벌 핫 이슈에서 얘기 나눴던 내용들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미국의 지난달 고용 상황이 시장 전망보다 훨씬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미국 노동부는 4월 비농업 부문 고용자 수가 전월 대비 16만 5천 명 증가했고 실업률은 7.5%를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네, 미국 제조업 지표가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4월 ISM 서비스 지수는 53.1로 시장 전망치 54를 밑돌았고 세금 인상과 시퀘스터의 여파가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4월 고용지표가 호전된 것으로 나타난 가운데 5월 증시는 신중론과 낙관론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이번 주 시장은 오는 10일 시카고에서 강연을 갖는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입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미국 시장을 움직인 재료들 키워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하나 캐스터가 전해드립니다.